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댓글을 보다가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이지 선생님 수업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와, 정말 대박이다. 내가 정말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은 사석에서 이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 선배들이랑 있을 때는요, 꽤나 이제 재밌는 캐릭터에 속합니다. 그래서 막 저기 회식 같은 데 가면요, 제 옆에 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래요. 왜냐면 옆에 앉으면 재밌는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는 나는 조금 재밌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방송 초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딱 카메라 앞에 서서 혼자 이야기를 할 때는요, 재밌는 이야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상하게. 물론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못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요, 요새 유튜브 제가 이제, 다른 채널들, 유튜브들 가끔 이렇게 보면요, 어쩜 그렇게 다들 재밌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초보고, 나중 가면은 엄청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누군가는 나한테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재밌는 것보다는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잘 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네,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영어로는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뭐냐면요, 아이스 우리가 배웠던 얼음이에요. 브레이킹은요, 얼음을 브레이킹 깨는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명이나 사람들 처음 만나는 자리,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러 명 만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서로 이제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 간에 그 얼음을 좀 깰 만한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요. 좀 우스운 얘기, 재밌는 얘기나 뭐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 하면서 서로 간의 마음의 벽을 깨는 것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고요.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가지고 온 단어는요, QUALITY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떻게 읽을까요? 한국말로는요, quality라고 합니다. 네, 영어로는요, quality라고 읽어요. 자, 좀 어렵죠? 자,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발음을 다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quality예요. 우리 quality 되게 종종 쓰죠. 저기 그 음식점은 정말 퀄리티가 좋더라. 야, 이거 제품 퀄리티가 정말 좋네. 이런 얘기 종종 씁니다. 퀄리티가요, 질이란 뜻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퀄리티라고 하지만 영어 발음은 조금 달라요. quality, qual에 좀 더 가깝죠? quality, quality 정도로 발음하시면 정확한 발음 될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quality. 네, quality.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히 발음이 약간 따라하기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이 quality랑 바로 가지고 온 게요, 그 바로 밑에 제가 quantity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거를 먹었을 때 이런 거죠. 음식점에 갔는데 여기는 비싸긴 한데 질이 정말 좋아. 그리고 어떤 데 가면요, 여기는 싼데 양이 엄청 많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질이랑 양을 약간 좀 반비례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의 품질의 질, 음식의 질, 가게의 질, 서비스의 질 이런 거 이야기하실 때요, 반드시 양도 같이 알아두셔야지 더 오래오래 기억하시고 쓸만하겠죠. quality라고 읽는 게 질이었다면요, 그 밑에 있는 거는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quantity라고 해요. 그래서 quality는 질, quantity는 양 해서 quality, quantity 세트로 좀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거 세트로 좀 외우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속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속담은 아니고 이제 종종 쓰는 말, quality over quantity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자, quality는 질이고요. quantity는 양이었죠. over는 뭐뭐 이제 너머에 있다. over도 한 뜻이 한 20개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쓰이지만요, 이곳에서는요, 뭐뭐 너머에, 보통은 이제
over 저기 넘어. 너 너무 오버하지 마. 이것도 약간 오버에서 온 말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over라고 하는 건요. 그쵸, 오버. 뭔가 좀 넘어섰다 이거죠. 넘어섰다. 그래서 quality 질 over quantity 질을 양을 넘어서는 질. 그러니까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quality랑 quantity 둘이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선 quantity라는 거 안 써요. 한국말로는요. 네. 근데 quality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quality 내가 알고 있던 단어는 질이고 내가 모르고 오늘 새로 배운 quantity는 양이다. 이것도 어려우시면 quality 하나만 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quality를 사실은 이게 질이라고 하는 어떤 품질, 질이라고 하는 명사기 때문에요. 그 앞에다가 예를 들면 good quality 하면요. 좋은 질. poor quality 하면요. poor 하면 나쁜 이런 뜻이에요. poor quality 별로 질이 안 좋은 거. 내지는요. high quality. 우리 high quality라고도 한국말로 많이 합니다. high quality. high는 높다는 거예요. high quality 높은 질. 우리 인생이 약간 저 사람은 정말 high quality의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도 젊은 사람들 종종 하고요. 그와 반대는요. low, L-O-W, low 낮다요. low quality 하면요. 질이 낮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단어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TOWN이에요. 이거 들으시면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단어가 town입니다.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한국말로는 타운. 영어로는요. 그냥 영어로도 town이라고 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town. town. 네, 아주 좋습니다. 이 타운이라는 게요, 뜻은 그냥 조그만한 도시, 내지는요,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꽤나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가 들어갔는지 자꾸 저를 간지럽히고 있는데, 네. 네, 이 타운이라는 말을요, 우리 정말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단어인 것처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사실 영어에서 유래된 거고요. 타운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서 아주 조금 모여 사는 거는 약간 village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빌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village에서 왔는데, village 하면 사람들이 조금 모여 사는 거. 타운 하면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모여 사는 거. 내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살 때, 저희 이제 외갓집 시골이었는데, 이제 시골에서 있으면, 우리 저기 읍내 나가자.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가게들 같은 거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시골에 있을 때는 그 가게들 같은 거 모여 있는 데도 약간 좀 타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생활에서 타운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너무 많아서 여기 다 못 담았습니다. 네. 일단 천천히 하나부터 알아보면요. old town이라고 하면요. 보통 이 old town이라는 게 어떤 해외여행 가서 어떤 유적지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old town이요. 다낭, 베트남 다낭 여행 가시면요. 다낭 바닷가에 있는 휴양지도 있으시지만, 거기 올드타운이라고 하는 호이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좀 오래되고 옛날 양식으로 집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 올드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기 예를 들면 북촌 한옥마을 있는데 아니면 전주 한옥마을 이런 데 가면 외국 사람들은 거기를 이제 올드타운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옛날 형식으로 돼서 사람들 모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올드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반대로 뉴타운, 올드는 오래된, 뉴는 새로운이라서 서로 완전 반대되는 말이에요. 근데 뉴타운 하면 요새 뭐죠? 네. 예전에 지었던 은평 뉴타운. 그리고 요새 신도시 같은 게 들어오면 우리가 뉴타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 살 수 있도록 마을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거죠. 아파트 촤촤촤 쥐어서 그럴 때 쓰는 게 뉴타운, 새로운 마을이다. 그래서 뉴타운.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뭐죠? Chinese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타는 중국 마을이에요. 차이나 중국, 타운 마을, 중국 마을, 중국 사람들 모여 사는 지역을 차이나타운이라고 하고요. 이 차이나타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기 아프리카가도 있대요. 네, 전 세계 어디 가도 차이나타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사람 인구도 많고 해외 나가면 서로 모여서 잘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네, 중국 사람들 많이 왔는데 약간 신기한 게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교환학생 숫자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애들이 오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 말인즉슨 뭐 서양이든 일본이든 뭐 어디 미국이든 이런 친구들 유럽이든 오면은 이제 같이 학생들이랑 좀 어울려서 놀고 하는데 중국 친구들은 이상하게 그 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노는 습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제가 그걸 이제 알고서는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더 갔어요. 제가 이제 교환학생이 왔을 때 받아봤고, 제가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서 학생으로 좀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또 중국 친구들은 또 꽤 많았어요. 근데 또 중국 친구들끼리만 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약간 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국가의 민족적인 특성인지 모르겠으나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이제 본인들끼리 되게 잘 뭉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약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이 더 빨리빨리 잘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LA 가면은 코리아타운도 있습니다. 코리아 한국타운, 한국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하는데 제가 코리아타운에 살아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 가면은 정말 LA 가면은 제 여기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LA에서 보고 계시다는 댓글 남겨주신 분들 꽤 있는데 거기에 한인타운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정말 영어를 미국이지만 유창하게 잘 못해도 정말 다 할 수 있고 제가 느낀 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출장 같은 데 가면 LA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음식이 한국보다 더 맛있는 음식점들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워낙 한인들도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도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있고요.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게 이제 세 번째 줄에 있는 타운하우스라는 겁니다. 타운은요, 마을이고요. 하우스 하면요, 집이죠. 그게 약간 좀 이게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마을, 집이에요. 타운하우스.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에 아무도 안 사는 동네예요. 그냥 들판이나 산 같은 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뭐 50세대 아니면 100세대 이렇게 해서 거의 똑같이 생긴 집들 그 집이 뭐냐면 전원주택같이 마당도 있고 뭐 2층이나 3층에다가 약간 좀 그런 있죠. 우리가 꿈꾸는 전원주택 있고 좀 높은데 디자인 되게 잘 돼 있는 집들 그런 것들을 타운하우스라고 하고 서울 근교에도 타운하우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타운하우스 하면 집들이 되게 멋있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땅에다 짓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땅값도 비싸고 건물값도 비싸면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통은요, 이제 조금 외진데, 그래서 외진데 나 단독주택 살고 싶은데 왜 혼자 살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타운하우스 같이 이제 50세대, 100세대 묶어서 만들어 놓고 뭐 거기다가 이제 편의시설 같은 것도 뭐 수영장이 됐든 뭐든 입점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끼리 이제 무섭지 않게 잘 살 수 있게 대신 이제 건축비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 외진 곳으로 가서 사는 아마 그 연예인들 이제 집 같은 거 나올 때 보면은 엄청 멋있는 집들은 대부분 다 약간 좀 타운하우스 식으로 멀리 있는 집에 사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요새 유행하고 있는 타운하우스다. 그리고 우리 뭐 실버 타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버 타운도 이제 그쵸 노년층이 타운 모여서 잘 이제 살 수 있는 케어 받으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요새는요 그 실버 타운도 엄청 비싼 실버 타운도 있는데 막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실버 타운도 굉장히 여러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실버타운 이야기 하려다 보니까 좀 몇 개 좀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네, 단어 뭘 가지고 왔냐면, 신중년? 이런 한글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들이 보통 이제 50대, 60대, 40대도 계시고요, 70대도 계시고요, 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도 뭐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이 유행한 지는 꽤나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시니어, 라고 보통은 불렀었어요. 예전에는 시니어 해서 시니어라는 게 여기 제가 띄워드릴게요. 보통 이제 주니어라는 거에 반대예요. 우리 애기들은 주니어라고 부르고 좀 어른들은 시니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뭐 학교에 가면은 이제 주니어가 또 있고요. 시니어도 있고요. 우리 회사 직책 같은 거 봐도요. 뭐 주니어 매니저, 시니어 매니저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주니어는 좀 아래고 시니어 좀 더 위다 해서 시니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것도 너무 이분들이
활동적이시고 제 채널 보시는 분들도 영어 공부도 하시고 활동적으로 취미 활동도 하시고 소비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다 요새는 정부에서 신중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게 되게 유행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Active Senior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니어긴 시니어인데 active가 이제 되게 활동적인 시니어, 활동적인 active senior 해서 요새는 active senior라는 이야기도 종종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active, 활동적이라서 막, 취미 활동도 하시고, 예를 들면 뭐 자전거도 타시고, 뭐 등산도 다니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본인만의 이제 무언가가 있듯이 예전에 생각했던 어른, 60대, 50대의 이미지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취미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을 active senio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아주 조그맣게 웹버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웹 하면요. WEB, 우리 웹, 인터넷상에서 웹이라고 얘기하죠. 인터넷상에서를 이야기할 때, 인터넷을 이야기할 때 웹이라고 합니다. 이 버는요. 실버에서 뒤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웹버 하면요. 인터넷 하는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버라는 말이 유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 강의 보시는 분들은요. 다 웹버에 해당하시는 게 맞습니다. 웹버 뭐냐? 웹을 잘 활용하시는 실버. 왜냐면 제가 종종 물어봐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야 부모님 유튜브 하시냐? 물어보면요. 우리 부모님 아직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어른들 가끔 만나면 혹시 유튜브 하시나요? 물어보시면 아직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제 벌써 10만이 넘은 이 구독자께서는 어떻게 잘 알고 오셔서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 웹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웹버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지식상에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street라고 하는 stree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요, 스트리트예요. 네, 뭐냐면요, 거리, 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스트리트 많이 들어보셨죠?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street. 네, 그냥 뭐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스트리트를 street 하고 조금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street 마지막에 T 발음만 좀 살짝 내주시면 더 그럴듯한 발음이 될 것 같고요. 이 스트리트가요 어떤 거냐면 그냥 뭐 다른 뜻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길 앞에 나가면 다 집 앞에 도로가 있죠.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고 그런 길을 바로 그냥 street이라고 해요. 근데 이 street이 언제 자주 쓰이는지 좀 보면요. 우리 여행 가면 길거리 음식들 많이 사 먹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 온다고 생각해 보면요. 길거리 음식 우리 뭐 있죠? 떡볶이, 순대, 핫도그, 길거리에서 요새 번데기 파나요? 놀이동산 가면 번데기도 있을 수 있고 명동 가면요 요새 스트리트 푸드라고 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명동 가면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 때 명동을 처음 가봤나? 10대 때 가봤나? 20대 초반에 처음 가봤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명동이 약간 좀 일본 글씨 같은 게 조금 써있긴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요새 명동 혹시 가실 일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길이 쫙 있는데 중국말, 일본말밖에 거의 없어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별로 없고, 그게 나라에서 뭐 허가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명동대로 거기를 쭉 가로지르면서 스트리트 푸드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국 음식 같지 않은 것들도 많이 팔아요. 예를 들면, 랍스타에다가 치즈가루 같은 거 뿌려서, 랍스타 치즈 뭐 15,000원?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 뭐 스트리트 푸드로 쥐포 팔고, 문어, 포 팔고 감자 회오리 이렇게 회오리 감자 이런 것도 팔고 뭐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트리트 푸드 같은 경우는 뭐 떡볶이, 순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 가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뭔가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바로 길가에서 노점상에서 사 먹는 걸 스트리트 푸드라고 하고요. 자, 이 스트리트도 들어간 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줄에 가지고 왔는데 스트리트 night market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street, 길, night, 밤, market, 마켓,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treet market 하면 길거리에 있는 시장이에요. 길거리 시장, street market. 내지는요, street night market 하면요, 낮은 안 보이다가
밤에 갑자기 들어서는 야시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도 야시장들이 요새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날씨 좋을 때는 여의도 같은 데 가면 여의도에 갑자기 야시장이 열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있고요. 해외여행 가면 야시장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가격 깎아서 옷이나 뭐 반지나 뭐 이런 그 나라 특산품들 사는 거 재밌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시장 파들 찾으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Where is night market? 내지는요. Where is street night market? 이렇게 이제 현지인들한테 물어보시면 가르쳐 줄 것 같고요. 자, 우리 길거리 음악사는 street musician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트리트도 배웠고 musician도 배웠으니까 street musician 하면 길거리 음악가고요. 우리나라에 약간 좀 문화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외국 가면은 이제 길거리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거리 보면 예를 들면 바이올린 뚜껑 딱 열어놓고 바이올린 켭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우리가 한번 싹 듣다가 좋으면 가서 뭐 500원이든 1000원이든 좀 팁을 주고요. 그리고 CD 같은 것도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으면 CD 같은 것도 사고 이런 문화가 사실 외국은 되게 자연스럽고 팁을 주는 건 역시도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제 그 바이올린이나 기타 뚜껑 열어놓고 생계로 연주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늦게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새 보면 홍대 같은 데 가면은 어린 친구들이 버스킹이라는 걸 해요. 버스킹. 버스킹이라는 걸 하는데, 버스킹이 뭐냐면, 그냥 거기 이제 자리 예약해놓고, 가서 자기가 잘하는 노래, 잘 부르는 거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고요. 뭐, 팁도 좀 주고, 보통 요새는 이제 버스킹 하는 친구들 보면은 찍어서 유튜브에 영상 많이 올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사실 스트리트 뮤지션이라기보다는 요새는 그냥 버스킹 하는 친구들, 유튜버 내지는 뭐 다른 친구들로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길 같은 거 찾으실 때 그 해외 딱 가면은요. 아마 많이들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공항이나 아니면 기차역 같은 데 딱 처음에 들리시면 그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죠. 여행 영어에서요. 아니, 단어에서 가르쳐 드렸던 것 같은데요. I라고 표시가 있어요. information desk 같은 데 가시면 그 동네 지도를 줍니다. 물론 여행책자 사셔서 가셔도 지도가 있어요. 근데 외국 지도를 보면요. 어쩌고 저쩌고 이름이 써 있고 ST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street예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뭐 굳이 번역하면은 뭐 1번 가, 2번 가, 뭐 이런 ABC 가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냥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주소를 아시면요. 그 스트리트가 외국 같은 경우는 뭐 1, 3, 5, 7 돼 있고 건너편에 2, 4, 6, 8 돼 있고 약간 되게 찾기 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내가 어딘지 표시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Main Street. main이 이제 주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main, 주된 street. 주된 길.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을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메인 스트리트. 맞아요. 제가 아까 명동 말씀드렸지만요. 명동이다 하면 딱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떠오르는 길이 있으실 거예요. 약간 오르막길에 그 쭉 긴 길, 그 길. 그게 바로 그냥 메인 스트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네 가면 where is Main Street 하면 사람들 가장 많이 다니고 번화한 그 길 바로 메인 스트리트라고 한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네 번째 단어는요. report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말로는요. report라고 하고요. 영어로는요. report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report.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뜻은요, 오늘 명사를 배우는 시간이지만, 이건 명사랑 동사의 뜻이 같이 있어요. 보도, 내지는요, 보고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학생 자녀를 두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무조건 들으셨을 수 있어요. 엄마, 나 지금 레포트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팀플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팀플이는, 그죠? 팀. 같이, 팀. 그죠? 우리 같은 팀이야 해서, 팀, 플레이. 뭐, 놀다 아니면 뭐 할 때는 플레이 내지는요, 팀,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레포트 때문에 팀플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레포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많이 쓰입니다. 대학생들이 그냥 한국에서 숙제,
교수님한테 제출하는 숙제를 레포트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리포트 이런 거 사실 단어 안 써요. 그냥 하나 레포트 딱 숙제를 레포트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레포트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 맞고요. 정확히 표현하려면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제출하는 뭔가 숙제 같은 거는요. paper라고 많이 해요. 그 paper가 우리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종이에다 뭔가 내 의견을 써서 내기 때문에 paper라고 하거든요. 우리 essay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essay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을 쓰는 게 바로 이제 essay인데 이 essay라는 게 한국 이제 문학에서는 뭔가 뭐라고 하죠? 제가 당장 지금 그 한국말로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냥 에세이라고도 많이 쓰죠. 우리 책에다가 누구누구 에세이, 누구누구 에세이, 그냥 산문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에세이라고 하는 게 paper 내지는 에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고요. 이 단어는요, report에다가 뒤에 er 붙이면요, 리포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방송국 리포터. 네, 맞습니다. reporter. 이게 바로 리포트, 보고하다, 발표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뒤에 er 붙이면요. 네, 이거를 이제 발표하는 사람, 보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요. 그 우리 TV에서 보는 리포터들, 내지는요. 미국에서는 기자들도 리포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report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서실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좋냐면요. report 어떤 그런 거예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 어떤 사고가 터졌으면 여기서 피해본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를 뭐 추산해서 어디다가 보고할 때도 report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윗선에다 보고할 때도 report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같은 데서 발표합니다. 자, 이번 사고에서 피해액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입니다 할 때도 report예요. 그래서 어떤 약간 공식적인 걸 위에다 올리거나 대중에게 발표하는 걸 report라고 합니다. 느낌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선 보고서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기자들이 많이 하죠. 세상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 가지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보고하고 하는 거 reporter들이 합니다. 그래서 reporter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포트는 엄청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네, 그 마지막 단어인데 마지막 단어는 약간 조금 좀 조심스럽네요. 왜냐면 이게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 순서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G-O-D 하면 뭐죠? God이라고 읽습니다. 뜻은요, 신이에요, 신. 네, 신, 하늘에 계신 신, 창조주를 뜻할 때 God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God. 네, 이 영어라는 게 우리가 어디서 온 말이죠? 미국? 아니죠? 영국이죠, 원래. 영국 사람들이 쓰는 말을 영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nglish라고 하죠. 영국 사람들도 English예요. English라고 하면은 영어라는 뜻도 있지만요. 영국 사람의라는 뜻도 있어요. 저희도 우리나라도 보면요. Korean 하면요. 한국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Korean 하면 한국말이란 뜻도 있어요. 그만큼 영어는 그냥 England,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지만 잉글랜드가 원래 영국이고 그 옆에 이제 나라들이 뭐 스코틀랜드, 뭐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잉글랜드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미국으로 영국에서 뭐 쭉 많이 가서 역사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공식 언어가 영어인데 그렇게 보면 영어의 기원은 이제 영국이겠네요. 영국은 예전에 유럽 전역이 다 그 카톨릭이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 천주교 문화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유럽은요. 그래서 이 God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 많죠. 근데 어쨌든 이 God이라는 단어가 신, 창조주를 이야기할 때는 그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믿는 신,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믿는 신,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믿는 신, 이런 유일신, 세상을 창조한 신을 이야기할 때 God이라는 뜻을 쓰고요. 우리가 사실 God이라는 거 잘 알죠? 막 God을 가지고 막 요새는 뭐
그 어떤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앞에다가 갓 붙여서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로도 젊은 친구들 많이 쓰이고 TV에도 뭐 많이 나옵니다. 뭐 갓 누구, 갓 누구, 갓 누구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뭐 그렇게 붙이는 말로도 많이 쓰고요.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쓴 건 이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들어보셨어요? 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언제 쓰나요? 네, 일단 처음에는 약간 좀 충격받았을 때. 오 마이 갓. 큰일 났다. 이럴 때요. 오 마이 갓, 큰일 났다. 지갑을 집에 놓고 왔다. 오 마이 갓. 이렇게도 쓰고요. 어떨 때는 너무 놀라서 좋을 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 앞에 있다니 오 마이 갓. 이럴 때도 쓰죠. 그래서 세상에나 정말로 놀랐을 때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 마이 갓 해서 오는요. 감탄사예요. 오 마이 나의 갓 신이시여. 오 신이시여. 와 신이시여 라는 뜻인데 우리가 쓰다 보니까 이제 놀랄 때라든지 뭐 기쁠 때라든지 이럴 때 오 마이 갓 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미국에서는 오 마이 갓을 뭐 자주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이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미국에서 God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쉽게 입에 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Oh my God이라고 쓰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Oh my gosh 라고 세상에나 라고 쓸 땐 Oh my gosh 내지는요 Oh my goodness 라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goodness 뭐 gosh 이런 건 좀 이제 가볍게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세상에나 놀라워라 할 때 그냥 Oh my gosh Oh my goodness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어차피 우리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Oh my gosh이라는 일에 외국인이 Oh my goodness 내지는 Oh my gosh 라고 쓰면 이게 우리가 쓰는 그 Oh my gosh이랑 똑같은 말이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있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게요. God 신이 bless 이제 축복하다는 거예요. bless 이렇게 축복한다. 누구를요? you 당신을. 그래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당신을 신이 축복해. 이런 뜻인데요. 이게 어느 특정 상황에 자주 쓰이긴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그냥 신이 당신을 축복할 거예요 라는 뜻은 뭐 정말 멀리 가는 동료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God bless you. 신이 당신의 앞길을 은총을 할 거예요 라고도 쓰이고요. 근데 이거 정말 가장 많이 쓰이는 상황은 이거예요. 하고 재채기 하면요. 이게 뭐 많은 설이 있지만 예전 사람들은 재채기 할 때 영혼이 탁 빠져난다고 생각을 했다네요. 영국에서. 그래서 God bless you. 신이 은총을 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인이랑 대화를 막 이렇게 즐겁게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God bless you 내지는요. 그냥 God 빼고 bless you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국인들이랑 얘기하다가 애취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뭐 애취할 때 뭐라고 안 하죠. 애취 앞 상대방이 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취하면 외국 사람들은 애취하면 sorry 그러면 bless you 라고 bless you 라고 얘기 많이 해주니까요. 이게 그냥 뭐 축복해. 그냥 괜찮았으면 좋겠어. 뭐 약간 이런 뜻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5가지 단어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단어 가르쳤던 것 중에서 가장 긴 시간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quality 해서 질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quantity 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quality over quantity 하면 질보단 양이다 이런 뜻을 배웠었고요. 타운에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을 많이 하려 했습니다. 우리 타운 어떤 도시나 아주 좀 조그만 도시, village보다는 좀 더 빌리지보다는 더 조금 큰 도시, 그렇지만 city, 뭔가 큰 도시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도시다. 그래서 타운 때문에 정말 많은 단어들을 우리 오늘 배웠었고요. street 해서 길, 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street 뭐였죠? street에서 뭐 배웠죠? street food, 길거리 음식, street night market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웠었고요. 그 다음번에는 report에 대해서 좀 배웠었습니다. 보고 자료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God라고 하는 신, God에 대해서 배웠고요. Oh my God 내지는요 God bless you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약간 좀 제가 말을 서두른 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좀 너무 서두르고 좀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아하신다?
좀 너무 따라오기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 속도를 좀 조절해 보려고 했고요. 준비한 강의 자료를 다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강의가 길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목이 아프지만요. 여러분,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돌아오겠습니다.